사실은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 있으면서 홀세일도 있었지만 이제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제 WM 쪽에 이제 온다 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확실히 작년부터는 하반기부터 또 시기도 그랬지만 달러도 강세였고요. 실제 이제 달러 채권,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가치, 또 미 국채에 대한 투자者관심이 제법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달러 채권 하면 사실 편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달러 강세로 간다는 얘기냐, 채권이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냐, 뭐 이런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강한 얘기를 듣기를 원하셔서 오늘 혹시 와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전제나 흐름에서 출발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달러 채권에 대한 접근을 일단 개인 브랜드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채권이라는 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건 사실 이제 원금을 보장하면서 만기까지, 또 예금보다 이자 수익이 높으면서 변동성은 크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식보다는 소위 말해서 밤에 좀 주무실 때 발 뻗고 잘 정도로 좀 편한 자산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채권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채권도 사실은 변동성과 수익 측면에서는 양쪽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보시겠지만 안전하고 변동성이 작은 것들이 보통 이제 수익률, 소위 금리가 낮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외 채권으로 가면 변동성도 크지만 그만이 수반되는 기대 수익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또 채권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뭐 만기 때 원금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해외 투자로 나갈수록 기본적인 환율에 대한 변동성 당연히 노출됩니다. 우리가 기관 투자자처럼 환해지를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수익을 하기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환해지에 대한 부분, 또는 결국 일정 부분 해외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애플이라든가 뭐 다양한 채권을 투자했을 때 그 회사채가 안전한 거냐, 소위 말해서 신용위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채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사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채권을 중심으로 아주 안전하고 변동성이 작은 채권도 있지만 위험에 수반되면 고금리 채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간에 소위 말해서 중위험 중수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을 약간 케어하면서 그래도 국내 수익률보다는 2배, 3배 정도 나올 수 있으면 좋아하는 채권 투자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등급도 그렇고 채권 자산의 질도 봤을 때는 달러 표시 채권, 미국의 회사채라든가 미국 채권들이 거기에 좀 준하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위험의 중위험 중수익군에서 좀 달러 표시 채권을 가져가 보자. 일단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홍춘 부장님께서 그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합니다. 사실은 모든 개인들이 원하는 자산이 사실은 고수익 자산, 주식 자산 이런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자에서 대표적으로 원하는 지금 자산이 뭡니까? 제일 핫했던 게 평균적으로 보면 1분기 동안 결국 중국 주식이었습니다. 중국 주식, 신흥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결국 비달러 주식 자산이거든요. 반대 이제 달러 자산, 달러 채권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길게 가는 분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을 줄이면서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이 이제 느끼셨던 게 이제 작년 이맘때 굉장히 느끼셨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부터 달러가 강세를 가면서 중국 주식, 우리 채권 쪽에서도 그냥 빗달러 채권, 대표적인 브라질 국채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채권의 본질이 투자했을 때 밤에 좀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 된다면, 그때 달러 표시 채권이라든가 미국 국채를 이 정도로 투자했다면 당연히 좀 밤이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전체적인 위험과 수익의 중간 정도의 성격, 그 다음에 자산군에서 너무 주식 쪽에 치우치거나 빗달러 자산에 치우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변동성도 완화하고 수익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달러 표시 채권 투자하고 안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출발해서 이렇게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큰 차이를 보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국내 금리보다 최근 10년, 20년 근자를 보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게 되는 이런 내외 금리 역전 시대를 살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 쪽에 일비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산 투자 효과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달러 표시 채권의 어떤 메리트라든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느끼시고 향후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유익한 내용을 제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먼저 이렇게 정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채권이라는 자산을 저희가 이제 삼성자산을 중에 분석을 한번 최근 한 7, 8년 동안 보니까 전체적인 변동성이나 수익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게 먹으면서 안전하게 나오는 것은 국내 채권이나 국내 예금자. 이건 먼저 안전자산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거. 뭐 환차선도 없고 크게 이제 신용위험, 뭐 만기에 부도가 나는 그런 위험이 없으면서 국내
얘기지만 올해 지금 4월까지만 해도 지금 전 세계 채권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게 고위험 고수익에 해당하는 미국의 하이드 채권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결국 이런 저위험 저수익 상품과 고위험 고수익 채권 상품의 중간을 갖는 분들의 위험이라든가 수익을 갖고 있는 자산은 여기도 있지만 미국의 투자등록 자체, 달러로 발행된 미국의 투자등록 회사채라든가 이머징 쪽에서도 달러가 들어가는 게 국채, 그 다음에 이머징 달러 국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 채권이라는 것이죠. 결국 수익과 위험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줄이면서 또 국내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장기적으로 가진다고 한다면 달러 투자 채권은 일정 부분 투자하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 신용등급이죠. 학교로 말하는 성적표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장 안전한 채권이 이제 트리플 A부터 국제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트리플 B 밑에 더블 B 밑에가 투기 등급 채권이고요. 당연히 공짜 정책이 없듯이 안전한 채권들은 수익률이 낮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독일, 프랑스, 유로존 금리들은 0% 제로 금리고요. 또 아시다시피 일본 금리는 제로 금리.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 수익에 주목한다면 기본적으로 투자할 메리트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거 아시다시피 우리 흔히 아는 고금리 채권의 대명사들이 신흥 채권, 멕시코, 러시아, 인도 같은 또 위에 하늘 긋고 있는 것들 있죠. 브라질, 베네수엘라 45%, 아르헨티나 25%. 이런 걸 고금리 채권이라고 투자하시는 분은 그다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험에 수반하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채권 구조로 봤을 때 채권이라는 것도 계속 중간 부분에 있는 거죠. 수익이 너무 낮으면서 안 되고 일단 위험을 평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투자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차트는 이제 시장의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우리나라 채권은 특수합니다. 등급도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은 안전한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있겠지만 사실 일드라는 게 우리나라 금리라는 게 2% 3% 안에 대부분 채권의 금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국채는 1%대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국력채권은 투자 기회가 좋게 말하면 안전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저수익화되어 있다는 거죠. 변동성은 작지만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주요 채권들을 등급별로 한번 쫙 해서 저희가 불모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점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총 10배 이상을 찍힌다는 거죠. 결국 다양성이 있는 채권 시장이 역시 미국 시장이고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글로벌 투자하자 이런 목적에서 달러 투자 채권이 당연히 이쪽을 한다. 그리고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3월 22일까지 수익률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큰데요. 마이크 대고 하겠습니다. 연초에 YTD라고 하는 게 보통 연초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3월 22일인데요.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달자로는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사실 올해 수익률의 이제 특징이 전형적으로 미국, 달러. 벌써 이제 올해 벌써 성과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연장선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달러 기준 수익률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회사채들이 수익률이 연초에 제일 좋았고요. 하이힐드가 좋았습니다. 하이힐드는 실제 이거보다 지금 최소한 1% 이상 더 수익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힐드는 거듭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채권 중에서 고위험 고수익 채권인데 고위험 자산들이 수익이 낸다는 것은 결국 보통 주식시장이 좋을 때 성과가 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못지않게 좋았던 것이 신흥통화 채권보다는 신흥 달러 표시 채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신흥 달러 표시 채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도 그랬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 자산시장, 채권시장 다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때 그때도 비슷하게 신흥 달러 표시 채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달러 표시 채권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차츰차츰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지만 개인들도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을 단순히 고금리만 아니라 달러 경유한 채권으로서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 영향을 따라서 흐름 자체는 달러 표시 채권들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관관계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뭐 이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시죠. 어떤 자산과의 특정 자산과의 움직임을 이제 같이 움직이면 보통 플러스 1에 가깝다면 거의 양의 상관관계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요 미국 주식시장, 미국 채권시장의 각국의 회사채, 달러 표시 채권, 하이힐드까지 포함한 주식까지 포함한 상관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이힐드를 주식시장하고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하이힐드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70% 정도 됩니다. 분석한 기관에 의하면 뭐 70%라고 하면 사실 이건 채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여러 가지 격언이나 말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미국 주식을 사면서 하이힐드를 같이 사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 담는 원칙은 굉장히 크게 위배되는 거죠. 이게 불난집에 부치지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많이 투자하고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많이 하는 개인들한테는 사실 하이힐드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채권의 고유의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익이 나는 채권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하이힐드를 하실 수 있다면 주식을 안 하는 선에서 하이힐드 채권을 좀 권유하는 편이지 하이힐드를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결국은 위험을 동반 투자했을 때 줄이고 변동성을 줄이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 한국 회사채를 한번 보시죠. 물론 이 회사채는 우량 회사채, 등급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채권의 등급이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AA 이상을 굉장히 안전한 채권으로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AA 이상은 우리가 흔히 들었던 채권들 중에서 이제 만기 때 원금을 갚지 못한 부도 위험이 있는데 부도 위험이 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AA 이상 등급을 가진 회사채, 일반 채권들을 우리가 안전자산의 축으로 속하죠. 안전자산의 한국 회사채가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1%밖에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채권에 여러 가지 위험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해외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중에서 이머징 로컬 채권, 이머징 통화 채권은 이머징 로컬 채권이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브라질 국채 같은 거, 멕시코 국채, 브라질 헤아라, 뭐 멕시코 페소, 뭐 이런 자국 통화로 발행된 채권들은 환위험과 여러 가지 변동성까지 포함해서 실제 보면 거의 주식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브라질 국채 투자하면서 저 안전자산이 채권 투자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위험을 수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다 보니까 신흥국 채권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선진국 신흥국이든 확산 구도에서 좋아질 때 보통 좋아지는 성격이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내 브라질 국채 잘 투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구조로 보면 주식시장에 가까운 채권이 여기 있고요. 여기도 썼지만 주식이 채권 대비 유리한 시기. 결국 주식이 좋은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채권이 좋은 시기, 경기가 많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자산들이 요 네 개 이렇게 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박스로 친 두 개에 보면 이머징 로컬 채권하고 삼국 회사채 빼고 이머징 달러 채권들을 보시면 상관계수가 그래도 50% 아래입니다. 50% 아래라는 게 명확하게 이게 주식에 더 가까우냐 채권에 가까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이머징 통화 채권보다는 달러 표시 채권들이 주식시장이라든가 글로벌 경기나 여러 가지 변동성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표시 주식이 아니라 달러 표시 채권이 이러한 변동성 측면에서 분산 투자를 할 때 주식 간의 분산 관계라든가 채권 내 자산 배분을 할 때 이런 상관계수를 보면 그래도 중위험 중수익 어떤 위험을 좀 완화시키는 측면에서는 달러 표시 채권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OECD하고 뭐 6개 신흥국을 갖고 이제 글로벌 경기 전망 사이클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경기 흐름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6개국의 달러 대비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뭐 여러 가지 차트를 보셨겠지만 금융위기 때 이제 더 그런 상황이 많이 났지만 결국 경기와 기본적으로 달러는 반대로 가는 결국 우리가 달러를 투자했을 때 내년 달러 강세야? 내후년 강세야? 이런 전망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달러에 대해서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관심이 있고 길게 보면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달러 5년 갖고 있으면 10년 갖고 있으면 달러에서 결국은 손실 안 보고 이익이 나더라. 왜냐하면 이런 위기 사이클에서 결국 달러가 경기 둔화를 대비하는 보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빗달러 자산 주식시장을 갖고 있을 때보다 달러 자산, 달러 표시 채권을 갖고 있다면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완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흐름도 아직까지는 달러는 강세는 크지 않지만 역시 주요 선진 통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사이클은 아직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와 반대로 가는 측면에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보험성을 일정 부분 또 채권에서는 그런 가치를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 죄송합니다. 상관관계 계속 보여드리네요. 이 원달러 갖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기간은 저희가 2010년부터 19년 3월까지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뭐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보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다. 아까 분산 투자할 거면 상관계수가 역시 반대로 가는 게 좋잖아요. 여기 보니까 신흥국 주식하고 제일 반대로 가는 게 원달러였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액면적으로도 보면 중국 주식 망가질 때 결국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케어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일단은 이 외형상의 결론으로는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자산가 지금 마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역시 채권자산군 대비해서 주식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높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에 의해서 환율에 대한 이런 특성을 우리가 달러 표시 채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부동산 리츠라든가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하실 분이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부동산 리츠라든가 이런 상품에 있어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기대나 혹은 좋은 기대에 의해서 잘 투자를 하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달러 자산이 또 반대적인 성향에서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내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쉽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요즘 끊겼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미국 국채 지수고요. 이게 아마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될 겁니다. 미 국채 가격과 중국 증시의 흐름이었고요. 이건 저희 삼성증권에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선택을 해서 초이스를 권유했던 신흥국 주식형 펀드하고 단기 달러 표시 채권형 펀드를 저희가 한번 적립 투자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이 많이 좀 깨져 있는데 작년에 적립식을 했어도 신흥국 주식에서 한 8% 정도 손실이 났어요. 매달 물타기해서 분산투자를 해도 이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안 되는 장이 없더라고요. 아까도 저희 홍춘익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국민연금이 정말 마이너스 내기가 쉽지 않은데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면 주식도 안 됐고 정말 모든 자산이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적립식을 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좀 더 길게 36개월 적립을 하니까 이제 소폭 플러스로 돌았죠. 어쨌든 장기 투자가 그래도 견디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달러 표시 채권을 작년 보시죠. 12개월 적립을 하니까 3.3, 36개월 적립으로 하니까 4% 정도 났습니다. 물론 이게 특정한 예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펀드 자체의 성과로 특정 지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까 비슷한 내용이었죠. 작년 같은 상황이 이제 전형적이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주식시장이 전부 다 안 되는 시장에서 달러 표시 채권이 일정 부분, 그게 10%든 20%든 일정 부분 그래도 사갖고 계셨다면 분명히 이자 수익을 꾸준히 받아가면서 달러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환차익도 나오면서 전체적인 자산에서 선방하는 자산군이 대표적인 게 역시 달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주식형 펀드를 장기 적립식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러 채권도 적립식이든 거치식이든 일정 부분 병행을 해야 사실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의 게임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수익률 개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이 성과가 좋았고 현재도 올해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 삼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더 시각적으로 보이기 있게 저희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 원화 기준이긴 합니다만 사실 빤합니다. 만기도 5년 이상 되는 실제 회사채도 많지 않고요. 시장도 협소하고 금리도 2에서 2.5%면 많이 줍니다. A급 회사채라고 요즘 좀 위험한 채권도 사실은 2.6, 2.7밖에 안 줘요. 채권 금리가 완전 동이 나가지고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씨가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좋다고 100년, 200년 갈 수 있다고 믿는 회사들조차도 이런 고금리의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다. 만기가 긴 만큼 또 거기에 대한 고금리의 투자 기회가 있는 다양한 상품군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멘트 한번 좀 유심히 봐주실 수 있겠어요? 우량 회사채 달러 금리가 국내 채권 금리보다는 당연히 높지만 유사 신용 등급의 신흥국 국채 금리보다 높다. 신흥국 국채가 제일 국채 중에서 안전한 건데 이게 어떤 말을 제가 지칭하려고 표현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3% 초반입니다. 여러분, 애플 회사채 10년짜리 4% 나오는 거 사시겠어요? 위안화 표시 중국 국채 안전하기 때문에 3% 사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향상 저도 그렇지만 금리 높은 달러 표시 채권이 손이 당연히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보다는 애플을 믿고 이런 싶은 생각이 사실은 회사채 쪽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동일한 A급 이상의 우량 채권이라면 단순히 신흥국 국채라고 해서 국채라는 게 주목할 게 아니라 일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달러 표시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이자 수익 측면에서 매력도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의 매력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KP라고 보통 합니다. KP가 뭐냐? 코리안 페이퍼의 약자인데요. 한국 기업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을 보통 KP라고 합니다. 좀 약간 맨 처음에 약자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애플이랑 미국 기업은 잘 모르지만 기아차, 현대캐피탈, SK 브로드밴드 저희가 아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는 다 볼 수 있어요. 대충 알고.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화 표시로 발행하지 않고 그들 기업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금리가 이렇게 4% 이상으로 높다면 당연히 투자의 매력도가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KP라는 게 상당히 시장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사기가 물건이라는 게 상당히 흔하지가 않아서 남들이 받으면 모든 자산이 그렇잖아요. 좋다, 수요가 높다 하면 시가 마르는 거의 그런 상황인데 KP도 좀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트리플 B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등급으로 하면 거의 이제 AA 이상의 채권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인데 KT, 뭐 기아, SK 브로드밴드, 뭐 GS 칼텍스 다 봐도 만기는 3년, 4년인데 금리가 이제 4% 이상 정도 나옵니다. 물론 달러 기준 금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국내 원화채권 2%짜리, 1%짜리 그런 금리도 물론 일정 부분 의미도 있지만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인데 올해 이제 3월 기준으로 보면 인덱스 기준으로 아까 말한 5% 정도 났습니다. 아까 뭐 수익이 비슷하게 제가 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성과 되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 요 상황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처럼 이제 끝날 거다. 비슷한 시기. 이제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게 전 세계 자산 시장 더 나아가 이제 채권 시장의 공통된 축복이 되면서 일정 기간 이제 수익률 회복에 상당히 크게 기여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러한 기대를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브라질 국채 관련해서 거의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뭐 쉽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브라질 국채 하면 헤아라 변동성, 달러 변동성 다 노출되잖아요. 롤러코스터 탄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귀신과 같이 잘 맞추면 좋죠. 근데 결과적으로 길게 가도 이게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잘 들어가면 잘 먹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성과를 내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이제 분할 매수나 적리식 투자로 해서 계속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환율 전망을 잘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변동성을 안 지면 되잖아요. 적게 먹고 덜 수익을 가지면 브라질 달러 표시 채권이 지금 5에서 4% 정도 됩니다. 5에서 4%에다가 원달러 변동성은 사실 뻔하잖아요. 뭐 환율 변동성 여러 가지 전망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원회할 변동성보다는 이 원달러 112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 뭐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북한하고 전쟁할 거냐, 경상수지가 엄청나게 적자날 거냐, 아까 뭐 안 좋은 부분 얘기하셨지만 정말 막 수출이 너무 짜그라들어가지고 원달러가 이렇게 급등할 거냐, 설령 급등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달러에서는 이익이 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환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원달러 변동성을 케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 측면을 본다면 굳이 고위험 고수익 신흥국 채권도 필요하지만 달러로 된 신흥국 채권도 일정 부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표는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결국 이제 저위험 저수익으로 갈 거냐, 고위험 고수익으로 갈 거냐, 그거보다는 중간 정도의 수익과 중간 정도의 위험으로 가져가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 주식 하시고 브라질 국채 하시는 분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발 뻗고 잘 거냐, 발 못 벌고 그냥 밤낮에 전전반측할 거냐, 여러 가지 목적을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향후에 이 달러로 표시된 채권들, 뭐 미국 국채를 포함해서 다양한 투자군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투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짧은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